문제의 그 차입니다. 댓글들로 어쩜 그렇게 악플들을 남길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샤오미에서 뭐 불렀다고? 불렀을 리가 있어요? 샤오미가 한국에 나오지도 않는데. 샤오미에서 돈 줬다고? 아니, 샤오미가 미쳤습니까? 한국에 진출을 안 한다니까. 우리는 그냥 샤오미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샤오미 매장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공장 안에 있는 팩토리 스토어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공장으로 그냥 들어갔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우리가 그냥 쳐들어간 거야. 쳐들어갔는데 그걸 열어주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언론에 잘못 노출되면 우리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직 못하는 것 같아. 어쨌든 중국은 촬영에 대해서 유튜버가 와서 찍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저기 샤오미 매장 있잖아요. 지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진짜 되는지, 쫓겨나는지. 쫓겨날 수도 있어요. 니하오. 저쪽으로 와요? 아, 전 쫓겨나는 줄 알았죠. 사실 저희가 중국 자동차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여러 중국차를 했는데 그동안 중국차에 대한 관심하고는 전혀 다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저희 조회수가 10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악플러님들, 우리가 중국이 미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리고 중국차가 뭐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저는 어쨌든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보여드리는 걸 보고서 이게 정말 형편없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아직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찍어주는데 고마운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이게 샤오미의 외관입니다. 처음 보셨죠? 어떤 느낌이에요?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네. 모양만 번지르르한 거 가지고서 지금 좋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외관을 봤을 때 이건 너무 포르쉐의 라인. 측면을 비교해보면 포르쉐하고 이렇게 그대로 겹쳐보면 그냥 타이칸을 그대로 조금 더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렇지만 비율은 그대로 유지해서 멀리서 보면 타이칸하고 구별을 잘 못하게끔.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차를 잘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 독창적인 느낌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카피캣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예뻐.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쁘죠? 손때가 잔뜩 묻었는데도 너무 예뻐요. 날개도 봐. 도장 품질도 대단하고. 그리고 컬러는 저쪽에 한 가지 더 있네요. 예쁘죠? 예쁜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타이칸 색깔하고 너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타이칸보다는 조금 더 톤 다운돼서 야한 색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도 탈만한 색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날개가 펴졌을 때만 보이는 이런 플레이트가 있어요. 날개가 덮이면 안 보입니다. 21,000rpm이라는 거 강조하고 있고요. 전기차 중에 어지간한 거는 12,000rpm, 좀 빠르다는 게 17,000rpm, 이 정도입니다. rpm이 엄청 빠르다는 거죠. 인테리어 멋집니다. 멋져요. 여기 보면 로테이션형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계기판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거 맥라렌 아니에요? 맥라렌. 이런 식의 사운드. 일단 HUD가 앞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HUD도 데모 모드로 지금 속도를 막 올리고 내비게이션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앞에 지금 화면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 화면에 비춰지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내가 마치 도로를 달릴 때 HUD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샤오미 미 패드 같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네요. 이렇게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옆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 똑똑하다. 와이씨, 테슬라도 이거 있었어야 돼. 버튼들이나 이런 거 굉장히 심플하게 보이고요. 요거는 너무 포르쉐 같다. 요 버튼은 너무 포르쉐 같고 너무 포르쉐를 베꼈어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이런 식으로 돌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게 이게 또 재밌네요. 스포츠 플러스가 될 때 뿅 소리가 나는 거, 요 소리만으로도 나 스포츠 플러스 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 요거 좋네요. 누가 장난으로 자동차 이름을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맥스라고 써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샤오미가 만든 타이칸이 돼서 샤이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짝퉁이다 이거죠. 오케이, 짝퉁인 거 알겠는데 그래도 몇 가지 부분은 굉장히 놀랍긴 하네요. 일단 차체 높이를 한번 낮춰볼까요? 내려간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게 뭐 유일한 차는 아니죠. 그런데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5천만 원짜리 차는 처음 봤습니다. 5천만 원인데 왜 에어서스가 있어? 아반떼 N이 5천만 원이거든요. 펠리세이드는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요건 좀 너무하지 않나. 어쨌든 버튼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기 스타트, 스톱, 템프, 물론 이렇게도 되고요. 물리적인 버튼을 쓰고 싶으면 쓰게 해주마, 바람도 하고 싶으면 하게 해주마, 날개도 펴고 싶으면 펴게 해주마. 여기 안타깝게도 오늘 전시돼 있지 않은데 여기 라이트가 있어요. 라이트를 꽂는 자리가 있어서 항상 여기 무선 충전을 통해서
이쪽에서 라이트가 충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비어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모듈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무전기 모듈이라든지 라이트 모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모듈을 여기다 계속 덧붙일 수 있는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으면 여기 충전 포트가 있어서 계속 그게 충전된다는 거죠. 여기 쇼핑백 거리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 백 같은 거 놓잖아요. 그럼 넘어지잖아. 넘어지지 않게 쇼핑백 거리가 여기 있습니다. 꼼꼼하죠. 글로브 박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글로브 박스가 끝이 없어. 얕은데 깊어. 15인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다고 해요. 비리비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친중 유튜버로 느껴지나? 썸네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중국은 좀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조회수 20만입니다. 와, 대박인데? 많은 분들이 야, 너 빌리빌리도 하고 너 친중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신데, 사실은 저희 하기 전에 어떤 분이 불법으로 이걸 했어요. 불법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다. 그냥 자기가 임의로 하셨어. 그분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받아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순순히 내주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안 하면 빌리빌리에 정말 많은 가짜 계정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만 목화가 됐고요. 다른 분들이 저희를 왜곡해서 만들지 않을까, 그런 방어 차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여러 가지 볼 수 있고요. 지금 16.1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샤오미라는 브랜드가 패드를 잘 만드는 회사답게 가장자리 베젤 거의 없고요. 정말 단단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물론 여기 칩은 스냅드래곤 칩이 2개가 듀얼로 들어갑니다. 왜 듀얼이나 들어가? 2배나 빠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고, 자동차에서 만약에 주행 중에 갑자기 이게 다운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죽어도 하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던던시를 위해서 2개를 제공합니다. 시트는 어떠세요? 시트 감촉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상당히 수준급이고요. 헤드레스트 같은 것도 지금 보면 꽤 멀쩡합니다. 물론 품질에서 멀쩡하다는 거지 막 굉장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요 밑으로 이렇게 둘러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이 차의 대부분은 그렇게 화려하진 않습니다. 단정한 느낌이에요. 투톤을 만들어진 거 이런 거 깔끔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비싸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샤오미 물건들답게 지나치게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정갈하면서 단정하면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거, 그런 게 샤오미 자동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천장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것도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이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 요건 또 벤치에서 왔어요. 벤치에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띄워놓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석으로. 그치, 이렇게 커야지 아이맥스 거울이야. 와,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줘야죠. 겁나 자주 만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만지는데 보통 어떤 자동차들 보면 독일의 진짜 프리미엄 자동차들도 이거 비닐로 해놓습니다. 그럼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고요. 스웨이드로 처리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처리를 쫙 둘러놔서 굉장히 멋있고요.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죽으로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뭐 늘어나거나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가죽으로 감쌌고, 이 나사 구멍에다가 여러 가지를 나중에 더 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난 이 손잡이가 싫어, 딴 걸로 바꿀래요 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그런 범용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런 거는 굉장히 당연히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다른 자동차들은 왜 이 범용성이라는 걸 생각을 안 했을까요? 자동차에 있는 어떤 부품이든 빼서 다른 걸로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근데 샤오미는 애초에 이 제품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오다 보니까 자동차에도 이렇게 이 범용성을 제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스피커도 7.1.4를 위한 스피커, 천장에 4개를 다 마련해 놓고 있네요. 미쳤나봐요. 사운드가 미쳤나봐요. 왜 사운드 왜 이런 거야? 이 매장이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지금 주변에서 다 쳐다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껐는데요. 엄청난 그런 임팩트를 주네요. 이 차 오디오가 대단한 이유는, 이 차는 지금 7.1.4, 그러니까 천장에도 4개의 스피커를 달고 있어서 이 앰비언트 스피커 3D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무려 25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와. 사실 그 샤오미 나오자마자 뭐 인기가 많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다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 차를 여기서 시승을 얼마까지 했냐면 새벽 3시까지 시승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놀라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붙였어요. 여기 있는 마운트도 이런 식으로 기능을 붙일 수 있어요. 이 나침판, 이런 계기판, 이런 것들을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에 들어왔을 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마운트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것도 이거 끼면 바로 물리 버튼이 돼요. 간단하게 끼우고요. 버튼 누르면 바로 물리 버튼이 돼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다이얼로 볼륨 조절이 돼요. 너무 잘 만들었잖아. 아니, 짜증나네.
근데 이 버튼이 가격이 상당합니다. 10만원짜리 버튼이라고 해요. 잠깐만, 10만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아, 지금 찾아면 공짜로 준대. 오이씨, 소프트 클로징 너무 잘 돼. 너무 부드러워. 너무 손가락 넣어보고 싶다. 야, 손가락 한번 넣어볼까요? 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못하겠어. 뒷좌석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안 봐도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왜 안 닿지? 왜 안 닿지? 아, 나 깔려고 그랬는데.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이렇게 프레임이 지나가는데 이 차는 프레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지나가지 않지만 이 뒤에 프레임이 바로 뒤통수를 때려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머리를 가장 뒤로 해도 이 프레임이 머리에 닿지 않는 걸 볼 수 있네요. 대신에 뒷유리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요. 이 앞에 있는 이 글래스 루프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크나? 그리고 요런 데 단차 같은 거, 모델 3 같은 경우 여기에 단차가 있어서 여기에 막 신용카드 같은 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카드도 들어가지 않는 정도로 정말 단차 관리를 잘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뒷좌석 시트 방석이 짧은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시트 방석이 요즘 차 중에 굉장히 긴 편입니다.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그리고 앞좌석 아래로 발이 못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은 앞좌석을 낮추면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앞좌석을 조금 높였으면 이 정도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뒷좌석에 모니터를 꽂을 수 있는 자리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샤오미 Mi 패드를 붙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 디스플레이를 왜 우리가 모든 차에다 붙이니? 아니, 세월이 지나면 차는 10년 타야 되는데 그동안 패드는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그걸 여기다 박아 놓는 이유 뭐가 있어? 샤오미 패드를 여기다 잘 붙일 수 있게 하면 되지 라는 겁니다. 딱 붙이는 순간에 이걸로 앞좌석 시트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공조장치를 조작한다든지 오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다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꽂는 순간 바로 작동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뒷좌석은 지금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아마 패드를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포르쉐 시트를 거의 흉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시트백 같은 거 너무 포르쉐스럽고, 근데 포르쉐 시트랑 다르게 가죽 감싸기를 해놨어요. 더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리고 USB-C는 여기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공기 조절할 수 있는 자리를. 근데 여기에 모니터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없고요. 여기 수납 공간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뒷좌석 공간이 뭐 특별히 화려한 뭐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공간 자체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네, 팔걸이 간단하게 있는데 팔걸이에도 뭐 꼼꼼하게 또 이렇게 또 감싸 놓고 있네. 사실 뭐 요거 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요거 했을 때 오, 고급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런 거에 너무 인색했던 거죠. 지금 IT 회사가 볼 때는 자동차 회사들 이 자식들 날로 먹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스마트 기기 메이커들이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면 이 정도는 최소한 한다 이런 걸 보여주네요. 그리고 뒤쪽에 스피커가 가운데, 그리고 양쪽으로 선반 스피커가 3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운데 거대한 우퍼가 있어서 아마도 저게 또 사운드를 탄탄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폴딩도 됩니다. 폴딩 했을 때 느낌은 뭐 그렇게까지 4대2대4 폴딩은 아니고 6대4 폴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뭐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아니다. 전동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도 된다. 옆으로 옮겨서 급속 충전할 때 여기다 꽂아 놓고 완속 충전할 때 여기다 꽂아 놓고 완속 충전해라 이런 건데 보통 안 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포르쉐 아니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캐리어가 그냥 캐리어 아니죠. 샤오미 캐리어입니다. 모든 게 샤오미야. 이 밑에 수납 공간이 또 있는데 샤오미가 아마 여기다도 분명히 뭔가 넣을 수 있는 걸 만들 거예요.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만들겠죠. 안전조끼가 있네. 조명관인가 옆에는? 견인고리. 와, 안전조끼. 와, 이것도 이렇게 잘 만들었다. 안전조끼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안전조끼 없잖아요. 자동차에 안전조끼 꼭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희 아래 영상 링크 보시면 안전조끼 있거든요. 그거 꼭 가져가세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안전조끼 입고서 차에서 내리셔야 돼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뭐야, 프렁크에도 샤오미 캐리어 괜찮은데? 이 테두리 다 먹혀있네요. 샤오미 캐리어 괜찮다. 왜 이렇게 크냐 진짜. 프렁크가 엄청 크죠. 이렇게 하려고 라디에이터도 지금 눕혀놨잖아요. 그러면서 프렁크 공간을 더 확보했어요. 설계 단계부터 프렁크를 제일 처음에 염두에다 두고서 설계를 한 거죠. 깊이가 조금 얕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들어가잖아.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이 보닛을 들어 올려서 여기에 그 보행자가 이 머리가 여기 들이받았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만들어 놓고 있네요. 그리고 이 차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브렘보 브레이크 들어있고요. 디스크는 타공이 돼 있어요.
고성능 자동차에 타공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실제로 그렇게 고성능 브레이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킷에서 영상을 보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다 깨져 나온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렇게까지 고성능으로 만들진 않은 것 같다. 적어도 서킷을 달리도록 만든 건 아니다. 이런 건 분명히 보입니다.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지금 뒤쪽을 향한 카메라가 별도로 있죠. 그 위쪽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라이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테레오 카메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대체 얼마냐? 기본적으로 두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세 가지 배터리를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은 우리나라 돈으로 4,079만 원이에요. 뭐야, 무슨 말이 돼? 너무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게 한 우리나라 자동차 아이오닉이나 뭐 EV6나 이런 차보다 1,000만 원씩 싼 거예요. SU7 맥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5,6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지? 기록의 실수를 다시 한번 하는 건지. 맘 편히 말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이 차는 우리나라에 팔지 않습니다. 이 차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좋다 그래도 뭐 살 거야? 홍보가 돼? 홍보가 안 되잖아. 나쁘다고만 해도 뭐 그럼 안 살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살래야 살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게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사. 지금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네요. 냉각수 라디에이터와 에어컨 컨덴서인데 그걸 보통 이렇게 세로로 붙이거든요. 세로로 붙이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였습니다. 차체 앞부분을 굉장히 낮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고. 신경 많이 썼네요. 이게 그 논란의 에어소스. 서스펜션이 터졌다? 그 논란의 에어서스 있었죠. 서스펜션이 주저앉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처음 오픈됐을 때 이 차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차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 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차는 당연히 문제점들도 갖고 있을 거고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동차도 아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도 그다지 없습니다. 이 차에 어떤 기능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들, 독일 자동차들, 세계 자동차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훌륭하고 어떤 부분은 아쉬운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을 모데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죠.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이게 기아 캐스팅 같은 건가요? 그렇죠. 기가 캐스팅 같은 겁니다. 기가 캐스팅이라고 하지 않고 하이퍼 캐스팅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기가 캐스팅 공법을 이용해서 이 뒷부분에 있는 걸 한 덩어리로 찍어낸다. 한 덩어리로 찍어낸다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이렇게 찍어내면 부품 수가 줄어들어요. 뭐 이것저것 용접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품질도 우수해지고요, 강성도 우수해지고요, 생산성도 훨씬 더 빨라지고, 한 가지 나쁜 점이 있다면 그걸 만드는데 기존에 있었던 공장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공장을 가지고서 하이퍼캐스팅으로 전환한다.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이퍼캐스팅용 공장을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들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정은 새롭게 만들어진 공정이어서 아마 하이퍼캐스팅으로 만들게 되면 베이징 자동차가 이 샤오미를 생산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베이징 자동차에는 하이퍼캐스팅으로 만들어내는 자동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아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 자동차의 기술을 당연히 받았겠지만 둘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샤오미의 레이진 회장이 베이징 자동차의 2대 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오미의 레이진 입장에서는 이 베이징 자동차의 기술을 당연히 받았을 거고, 그리고 서로 아주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샤오미 공장의 영상을 보면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없습니다. 공장을 용접해서 차가 나오기 직전에 사람이 여기다 부품을 끼워야 돼요. 여기다 부품을 끼우는 걸 가리켜서 어셈블이라고 하는데, 그 의장이라는 과정이 이 영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이거 조립을 하는 건지, 조립하는 부분을 왜 스킵을 했는지. 우리가 사실 샤오미 공장에 갔었잖아요. 공장 앞에 차가 서 있는 것도 쫙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를 못 본 게 있습니다. 공장에서 차가 나오는 걸 못 봤어요. 차가 쌓여는 있었는데 공장에서 정말 차가 나오는지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공장 분명히 기가 캐스팅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 공장 영상도 있어. 근데 진짜 그 공장에서 이 차가 나왔는지는 우리는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 얘기하는 건 사실 저희가 너무 가혹하게 바라보는 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샤오미가 정말 이 모든 걸 다 해냈는지 100%라고 확신은 못 갖겠어요. 왜냐하면 샤오미가 자동차를 만든다고 한 게 불과 3년 전이거든요. 아니 3년 만에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샤오미가 정말 이걸 다 만들었나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네요.
되게 재밌는 게 매장에서 이런 걸 같이 팝니다. 레드미를 같이 팔아.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그대로 자동차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이 자동차하고 통합되는 거,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OS를 그대로 자동차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샤오미가 갖고 있는 MIUI라고 하던 OS가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고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스마트폰, 앞으로 나오는 패드, 앞으로 나오는 노트북, 그리고 차까지 이 하이퍼 OS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인터페이스 그대로 자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OS가 하나의 레이어가 있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돌기 때문에 이 패드용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에도 그대로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실제로 많이 됩니까? 거의 안 되죠.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 혼자 만드니까. 자동차용 앱을 만들자는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1억 대를 팔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을 만들면 그럼 저기도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렇게 여러 곳에서 호환될 수 있도록 앱을 만드는 앱 개발자들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식의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발전은 계속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폰을 쓸 때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의 앱 중에, 아이폰 게임 중에 애플이 직접 만든 게 뭐 있어? 보통은 다 서드파티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드파티가 들어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그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이렇게 넓은 생태계를 만들어서 이 자동차, 이 스마트폰, 패드, 컴퓨터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가정까지를 다 같은 OS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샤오미의 생각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이런 청소기 키트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무전기? 이 차에 보면 이 콘솔 박스 안쪽에 자동차의 모듈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전기 2개, 그리고 이 라이트가 항상 충전된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전기가 이 차의 스피커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무전기를 핸즈프리로 이 그룹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제공되고 있어요. 이렇게도 되지만 이걸 빼서 이 자리에다 블루투스 스피커를 넣게 되면 블루투스 스피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일부분의 모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계속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 처음에 자동차에 이런 기능들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아요 하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이 자동차에 뭔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선 충전 배터리 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만들어 넣을 수 있겠죠. 뭐 RC카, 드론 이런 거를 넣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넣을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모듈입니다. 가운데 있는 저 패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다가 디스플레이를 더 붙일 수 있고요. 마치 노미처럼 그런 식의 디스플레이, 핸드폰 거치대를 바로 붙이거나 세로로 붙이거나 아니면 옆으로 튀어나오게 붙이거나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계속 조립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이 패드 아래쪽에다가 터치 스크린 난 너무 싫어, 난 물리 버튼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리 버튼을 아래쪽에 자석으로 딱 붙일 수 있습니다. 저 물리 버튼으로 볼륨 조절이라든지 음악 켜고 끄는 거라든지 공조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자꾸만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제품들이 수없이 나오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것저것 붙이면서 이 자동차를 딱 만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고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거죠. 샤오미는 지금 가전의 모든 것들을 섭렵했습니다. 집에 있는 뭐 믹서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다 있어요. 더 이상 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이 자동차 공간에 마이크, 방향제, 무전기, 거치대 이런 것들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샤오미 입장에서도 이 새로운 공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자, 샤오미가 어디까지 뻗어나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들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공기역학은 0.195, 세계에 있는 모든 양산 자동차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673마력, 아이오닉 5N 650마력인데 같은 600마력대라고 해도 아이오닉 5N이 훨씬 더 우수하죠.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끝없이 지치지 않고 달리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확실히 다를 것 같고요. 최고 속도 265km.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말이 안 된다. 시속 100km까지 2.78초. 그리고 시속 100km에서 제동하는데 33.3m만 필요하다. 이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초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거 SU7 맥스 같은 경우에 2.2톤 정도 되거든요. 아이오닉 5N도 2.2톤 정도 되는데 이 무게가 그렇게 차이 안 나고 출력도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아이오닉 5N은 3.4초, 이 차는 2.7초.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진짠가? 저희가 나중에 시승을 할 수 있으면 시승을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승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중국 매체든지 한번 봐서 그런 내용도 한번 나중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간단히 샤오미 SU7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물론 SU7 굉장히 놀라운 자동차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SU7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 아니, 욕할 게 뭐 있어? 이 차 우리나라에서 팔 것도 아니잖아. 뭐 현대차의 경쟁 모델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중국에서 파는 차라니까? 중국 사람들 타는 차인데 좋다고 말 안 들었고 나쁜다고 말 안 들었대요. 그냥 이거 정보로서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 중국 자동차는 결국엔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지커가 우리나라 들어오고 차차 여러 중국차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이 차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그리고 또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도 방어할 수가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차와 맞붙었을 때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세 개의 정보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